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We're going to take away their endowments. But he certainly supported an insurrection. No question about it. None. Zero. It's time for the Republican Party to unite, to come together and focus our energy and resources on beating crooked Joe Biden and taking back our country. 올해는 세계 40여 개국에서 전국 단위 투표가 실시됩니다. 여러 국가에서 정치권 지형이 바뀔 수 있는 건데요. 그 여파로 세계 판도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통상 환경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가뜩이나 곧 발발 2년이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모전 양상인 가운데 글로벌 무역과 투자의 정상화는 아직 유연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선거 슈퍼볼로 불확실성이 더 가중되는 셈입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에서는 전 세계 40억 명의 표심에 따라 세계 판도 변화는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다영 기자입니다. 올해 대선이나 총선을 치르는 국가는 40여 곳, 세계 인구와 국내 총생산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유권자 40억 명이 투표에 참여합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24년 사상 최초로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0억 명 이상이 투표소로 향한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이번 1월에는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는 대만 총통선거가 치러집니다. 오는 3월에는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4월에는 한국, 그리고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에서 총선이 치러집니다. 이어서 6월에는 27개 유럽연합 EU 회원국의 대표를 뽑는 EU 의회 선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는 11월에는 전현직 대통령이 맞붙는 미국 대선이 실시됩니다. 올해 선거 달력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선거로 들썩이면서 국제 정세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각국의 정책 기조가 외교와 안보,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립니다. 누가 되든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는 변화가 없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대표하는 동맹과 가치의 미국이냐 아니면 트럼프가 상징하는 일방주의와 거래 중심의 미국이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최근 2024년 미국과 인도 등 여러 나라와 유럽연합 등이 중요한 투표를 치른다며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제 정치 구도가 재편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블룸버그는 세계 경제가 2024년 가득 찬 선거 일정이라는 다음 격변 요인을 만났다며 주요 정책 변화와 미국부터 대만까지 모든 곳에서 발생할 지정학적 충돌에 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각자 도생, 자국 중심주의, 자국 보호주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상당히 불확실성의 복합 갈등 요소들이 많이 돌출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는 외교 다변화 노력 등 외교 지평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올해 치러지는 전 세계 수많은 선거 중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역시 미국 대선입니다. 초강대국의 대선 결과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텐데요. 재선을 노리는 전현직 대통령들의 재대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미국 대선은 오는 15일 치러지는 공화당의 첫 경선 아이오와 당원대회로 대장정에 막을 올립니다. 민주당도 뒤이어 경선 일정을 시작하고 3월 초 슈퍼 화요일을 거쳐 7월과 8월에 각 당의 후보가 최종 결정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재선 도전을 선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에 집권 초반부터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했고 80대를 넘긴 나이 때문에 세대 교체론까지 제기됐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일방 지원하며 지지층은 더욱 이탈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막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I expect so, but look, he is running, and I have to run.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 토론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압도적인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극우 세력들이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주장해왔는데 트럼프 역시 같은 말로 되받았습니다. Joe Biden is a threat to democracy. They're weaponizing law enforcement for high-level election interference because we're beating them so badly in the polls.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해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콜로라도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후보 자격 논란 외에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 90여 개 혐의로 기소돼 경선과 함께 재판을 치러야 합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이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면 1956년 이후 68년 만에 전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재대결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한다면 미국 우선주의 노선에 따라 국제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과의 공조 대신 직접적인 대북 접촉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 지구촌 곳곳 선거를 놓고 정치학자들과 주요 매체들에서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부상입니다. 강경한 반이민 정책과 극단적인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네덜란드 조기 총선에서는 강력한 반이슬람 정책과 망명 허용 중단을 주장하는 자유당이 제1당으로 올라섰습니다. 전체 하원 150석 가운데 37석을 확보한 것인데요. 연정 구성을 주도해 성공할 경우 네덜란드판 트럼프로 불리는 헤이르트 빌드러스 대표가 총리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헝가리에서는 반이민 정책, 언론 사법부에 대한 정부 통제 강화로 동유럽 트럼프로 불리는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2010년부터 4차례 연임하면서 장기 집권 중입니다. 그동안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제재하려 할 때마다 앞장서서 제동을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나치즘의 상흔 속에서 극우 세력을 배격해온 독일 사회에서도 극우 성향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이 약진 중입니다. 독일을 위한 대안은 이민자에 대한 혐오를 공공연히 드러내왔는데요. 지난달에는 독일 동부 피르나 시장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2013년 창당한 후 처음으로 시장을 배출한 것인데요. 핀란드에서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극우 핀란드인당이 46석을 얻어 제2당으로 부상했습니다. 스웨덴과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극우 정당이 약진하는 경향입니다. 유럽에서 극우 정당은 전쟁과 기후변화 등의 여파로 중동 난민이 유럽으로 몰려든 2015년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세가 잠시 꺾였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다시 이민자가 늘자 세를 불려가는 모양새입니다. 극우 세력 부상은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는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달러로 대체하는 달러화 도입, 중앙은행 폐쇄, 장기 매매 허용 등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올해 이렇게 많은 선거로 인해 세계 각국의 정치는 물론 경제도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국 경제 곳곳에 지정학적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박지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는 그야말로 선거의 해입니다. 선거는 올해 경제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고 동시에 폴리코노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폴리코노미는 정치와 경제의 합성어로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현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생기면 경제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올해 줄줄이 굵직한 선거들이 예정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선거 국면마다 빗발치는 포퓰리즘 공약들이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특히 미국 대선과 트럼프의 귀환이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글로벌 가치 사슬이 무너지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이기고 그다음에 EU에서 우파 민족주의가 더 힘을 얻게 되면 지금까지 형성됐던 동맹이 약화되거나 와해될 가능성이 있고 이게 그린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동안 미국과 EU가 했었던 무역에서의 화해 장치 이런 것들이 무너질 염려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재집권하면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관세 10%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장려하는 IRA가 폐지되면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이 흔들리게 됩니다. 또 미국의 반중국 기조가 강해질 경우 중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치명타가 가해지게 됩니다.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지난해 말부터 비로소 반등하기 시작했던 우리 경제가 또 한 번 난관에 부딪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가 글로벌 경제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큰 차이점, 일단 선진국은 성장률이 둔화되고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의 어떤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못 미치는 시기가 상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관련 이제 기업들, 특히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를 잘 넘겨야. 선거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게 되면 가뜩이나 지난해보다 낮아질 걸로 예상되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차츰 잡혀가던 인플레이션마저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거라며 독립성을 신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정치 소용돌이 한가운데 놓인 한국 경제. 폴리코노미를 대비하고 지정학적 위기를 극복하는 일은 새롭게 출범한 2기 경제팀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훈입니다. 지구촌 여러 곳의 선거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시민사회가 성숙되어 가는지 반추해 볼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증오의 독버섯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돌아볼 기회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경제와 각국의 경제 상황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이 결과는 다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가 선거 결과로 대내외 환경이 변화무쌍해지는 한 해일 겁니다. 비관적인 시나리오부터 낙관적인 시나리오까지 다양한 시야로 국내외 정세에 대비해 나갈 시기입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